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우주의 엔트로피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블랙홀의 엔트로피를 따져야 된다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블랙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은 지난 시간에 그 어떤 기본 사이즈에 대해서 어떤 레디어스 r을 가지는 여기 이 볼륨 안에 최대한 많은 질량을 집어넣는 리밋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국엔 리밋이 이스케이프 스피드가 여기서 광속이 되는 그 슈바르츠트 레디어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에너지가 존재를 하는 거죠. 이 이상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 이상 넣으면은 그 레디어스가 커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그 퀘스천을 또 비슷한 퀘스천인데 미니멈 에너지는 얼마냐? 그 미니멈 mass stored inside radius r 이 어떤 기본 볼륨에 대해서 자 근데 미니멈 매스를 넣는 방법은 그 입자를 한 개만 넣으면 되죠. 가장 우리가 그 자연의 법칙에서 허락하는 가장 최소의 매스는 싱글 퀀텀일 거고요. 싱글 퀀텀 중에서도 그 뭐냐 파장이 제일 긴 거 롱기스트 람다. 그 왜냐하면 에너지가 파장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h c 오버 람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파장의 최대 파장은 사실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게 람다가 어떤 이 볼륨의 사이즈보다 클 수는 없을 거고요. 람다 맥시멈이 뭐냐면 람다 맥시멈이라고 합시다. 이게 여기서 따져보면은 뭐 대략 오더 오브 R인데 좀 더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요렇게 여기 한 파장을 있는 이런 식의 웨이브 그러니까 람다가 4파이 R 이 2파이 R인가요? 반파장을 해도 되니까 뭐 예를 들어 4파이 R 지금 오더는 절대적인 크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4파이 R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최소의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다시 쓰면은 이의 미니멈 에너지는 여기 HC를 4파이 R로 나눴으니까 이거는 2파 2R분의 H 바로 쓰고 C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에너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맥시멈 에너지가 얼마였냐고 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해보면은 맥시멈 매스가 이렇게 정해졌으니까요. 이 매스에다가 어, C 스퀘어를 곱하면은 이게 결국은 이 R에 대한 이게 맥시멈 에너지잖아요. C 잠시만요. 여기에다 다시 C 스퀘어를 곱한 게 그러니까 C의 4승 이게 맥시멈 에너지잖아요. 이제 두 개를 한번 이 비헤이비어를 보면은 맥시멈 에너지는 반경에 비례하고요. 그 블랙홀 매스가 반경에 비례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미니멈 에너지는 이 반경에 반비례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파장이 그 길이가 작을수록 파장이 짧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래프를
그냥 그려보면요. 이쪽에 에너지를 쓰고 이쪽에 거리 R이라고 합시다. 공간의 반경이죠. 자, 여기서 맥시멈 에너지는 죄송합니다. 맥시멈 에너지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 맥스고요. 그 다음 미니멈 에너지는 R에 반비례 하잖아요. 여기 R에 반비례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 이런 1 over R 그래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될 텐데 이 미니멈. 자, 근데 여기 기준점 크로싱 포인트가 존재를 하죠. 이걸 잘 들여보다 보면은 되게 특이한 점인데요. 아이고. 요 크로싱 포인트에 요 점을 우리가 뭐 LP라고 합시다. 이 나중에 플랑크 랭스라고 부르는 값인데,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안쪽 리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미니멈 에너지가 맥시멈 에너지보다 커지는 상태가 발생을 하죠.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컨트라덕트리한 거예요. 모순이죠. 자, 이게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길이가 LP보다 작은 어떤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의 자연 법칙에 정확히 말하면 양자역학과 그 다음에 중력 법칙을 우리가 합쳐서 악유를 했을 때 여기에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를 이 디스턴스가 이 값보다 작은 것은 의미가 없고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리다. 이런 그러니까 어떤 그 디스턴스가 LP보다 작은 것은 오더 오브 LP죠. 이거는 이제 그 물리적으로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에 따르면 의미가 없는 그런 거리가 되겠고요. 자,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리는 우리의 자연 법칙이 틀리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피지컬 로가 물리 법칙이 그러한 거리를 such a distance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이제 조금 뭐 약간 점프를 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스페이스가 디스크리트하다는 얘기죠. 사실은 스페이스 타임 전체가 시간도 광속에 의해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디스크리트. 자,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고요. 자, 이 펀더멘탈 스케일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 실제 스케일 얼마인지만 얘기를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되게 아주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플랑크 스케일이라고 플랑크는 이런 의미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블랙홀도 발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에 이미 플랑크 상수라는 거를 도입을 하면서 도입했던 내추럴 유닛으로 그냥 쓴 건데 물리적 의미는 방금 이야기한 것 같고요. 아무튼 요 LP라고 하는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LP 요걸 하면 사실 이제 랭스뿐만 아니라 시간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매스 또는 에너지 세 개의 스케일이 다 여기서 유도가 됩니다. 근데 이 랭스 스케일이 뭐냐면 이게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 미니멈 에너지와 양자역학이 허용하는 싱글 퀀텀의 미니멈 에너지하고 그 블랙홀의 에너지가 같은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미니멈 에너지는 얼마였냐면은 2R이었어요. R을 LP 하고 H가 C 이렇게 됐고요. 그랬죠, 아까? 여기에 그 다음에 맥시멈 에너지는 이걸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R 대신에 LP를 쓰고요.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우리가 LP 값을 알게 되겠네요. LP 스퀘어가 어떻게 됩니까? C의 3승분의 H 바하고 G 이렇게 되니까 스퀘어 루트를 하면은 0되네. 자, 이런 값을 갖게 되고요. 이거 우리가 플랑크 랭스라고 부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플랑크의 경우에는 그냥 디멘셔널 어널리시스만 가지고 요 랭스를 유도를 하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시간, 플랑크 타임은 이때의 시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TP가 LP를 다시 C로 나눠주는 그런 값이죠. 그러니까 플랑크 가장 이게 자연이 어떻게 보면 자연이 허용하는 가장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어떤 것도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것도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는 없는데 거리가 LP보다 작은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이보다 작은 시간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해보면 이거는 C 스퀘어로 나눠야 되니까, C로 나눠야 되니까 H 바하고 G의 C의 5승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랑크 매스가 존재하는데, 자, 이 스케일에 해당하는 매스, 요때의 에너지 값이죠, 바로 매스 값. 그러니까 요때의 에너지니까 MP는 요때의 에너지를 다시 쓰면은 C제곱분의 2, 요걸 그냥 E0라고 쓰면 어떤 걸 써도 마찬가지인데 곱하기 이거는 이제 에너지 대신에 C제곱분의 아니 입실론 제로 대신에 H바 C하고 다시 LP로 나눠주면 되고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해보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C가 위에 4번 나오고 아니 이게 하나씩 지워지고 C가 한 번 나오고 여기 LP에서 C가 3번 루트 안에 3번 나오니까 여기 C에 5, 뭐 잘못됐군요. 뒤집어지니까 자 써봅시다 그냥 C분의 H하고 LP분의 1이니까 이렇게 다시 쓰면 자 얘는 C가 위로 가고요. H바도 하나 위로 갈 거고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블랑크 매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요거의 의미는 가장 최소의 스몰리스트 블랙홀의 매스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보다 매스가 작은 것은 블랙홀이 형성할 수 없는 블랙홀이 될 수 없는 그런 값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세 개의 스케일을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 값은 계산을 해보면 이 펀더멘털 컨스턴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 개의 컨스턴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략 플랑크 랭수가 10의 마이너스 35승미터 정도고요. 다음 플랑크 타임은 10의 마이너스 43승, 44승의 세컨드. 그 다음에 이 플랑크 매스는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킬로그램. 자,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작은 값들이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값들이고. 자, 근데 요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값. 그냥 뭐 벼룩의 간 정도의 매스라고 부르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런 스케일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스페이스 타임이 디스크리트하다. 자, 요거보다 작은 무엇이냐, 길이와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의 법칙이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플랑크 맥스는 좀 다르죠. 이거보다 작은 매스는 얼마든지 존재를 하는 거고, 이거보다 작은 블랙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보통 엘리멘터리 파티클의 경우에는 이것이 뭐 어퍼 리밋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실제는 그보다 훨씬 작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랙홀 엔트로피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블랙홀 엔트로피. 베켄슈타인, 호킹 엔트로피라고도 부르죠. 근데 약자가 우연히도 똑같아요. 자, 이 블랙홀 엔트로피는 베켄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대학원생 때 아주 단순한 아규먼트를 처음 제시를 했는데, 처음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다가 심지어 호킹이 정확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다고 하는 거는 물론 어떤 특정한 블랙홀 백그라운드 하에서의 정확한 계산이지만, 자, 요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해서 이걸 해볼 만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베켄슈타인의 방법은요. 블랙홀은 구조가 없어요. 블랙홀은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뭐 휠러라는 분의 표현에 따르면 헤어가 없다. 스트럭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매스하고 뭐 차지하고 앵귤러 모멘텀은 사실 세 가지인데, 뭐 차지하고 앵귤러 모멘텀을 생각 안 하니까 가만히 있는 블랙홀, 중성의 블랙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스 말고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레디어스랑 매스랑 정확히 비례하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여기 이것 때문에 저기 엔트로피를 카운트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해요. 카운팅 디 엔트로피는 엔트로피를 카운팅하는 룰은 뭐냐면, 그냥 amount of, 이 룰이 뭐냐면, 그러니까 베켄슈타인에 따르면 이 amount, 이 정보량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또는 매스, 두 개의 관계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블랙홀 안에 매스가 얼마일 때 정보량이 얼마인가, 이것만 따지면 된다. 이게 키 아규먼트고요. 이것만 이해하면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그 다음은 이제 일사천리로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그 이 싱글 빗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내가 어떤 스페이스 안에 집어넣어요. 그 최대한 그러니까 블랙홀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 작게 인포메이션, 작은 공간에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싱글 빗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을 텐데, 싱글 빗 인포메이션을 넣을 때마다 블랙홀 안에 넣을 때마다 그 저기 블랙홀의 사이즈가 얼마나 바뀔 것이나, 얼마나 커지는가. 물론 사고 실험이죠. 진짜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제일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맨 처음에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입자 하나가 블랙홀의 사이즈가 됐다고 합시다. 이제 여기서 시작인데, 그러니까 눈을 우리가 만약에 뭉친다면은 그 시드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최초로 이제 이게 어떤 입자 하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게 블랙홀이 될 텐데,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넣는다고 하고요. 자, 근데 넣을 때마다 이제 점점 커질 텐데, 블랙홀의 사이즈가. 그 블랙홀이 있고, 이게 이제 슈바르츠르트 레디어스가 RS인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임의의 그 어떤 퀀텀을 넣어요. 파티클, 뭐 포톤을 넣는다고 합시다.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데. 자, 이 포톤을 넣는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람다가 이 RS보다 훨씬 작다면, 얘는 그 비트 수가, 그러니까 그 훨씬 원 비트보다 크죠. 인포메이션의 크기가. 왜냐하면은 얘는 이제 얘가 있을 수 있는 그 위치에 가짓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짧은 파장을 넣는 것은 낭비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넣는 거다. 그럼 딱 원비트에 맞는 그런 그 매스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아니라 대략 파장이 에, 블루로 합시다. 대략 파장이 이 R과 비슷한, 람다가 이 슈바르츠르트 레디어스하고 비슷한 정도의 그 파장의 그 퀀텀을 집어넣는 게 바로 이게 싱글 빛 인포메이션일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그 피지컬 인포메이션 이야기하는 건데, 인포메이션은 피지컬한 거죠. 그 싱글 빛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아니 가장 그 미니멈 에너지로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양자역학적 입자 한 개만 넣는 거. 그 다음에 미니멈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파장이 최대한 길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 파장이 이거보다 훨씬 클 수는 없죠. 뭐 예를 들어 이런 파장은 이제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이즈보다 커져 버리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퀀텀, 뭐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데 포톤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장이라고 하는 건 결국 포지션 언서튼티죠. 언서튼티가 RS에 해당하는 게 이게 원 빛
원빗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뭐 이 중에서도 람다를 4파이 RS로 하는 게 가장 최대 파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에너지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걸 hc 오버 람다로 하면은 이게 h 바에 2r에 rs에 c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그 한 개의 싱글 빛에 대해서 그 델타 m을 구하면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델타 2라고 합시다. c 제곱분의 델타 2가 되겠죠. 어떤 정해진 rs 값이 있을 때. 자, 그러면 이게 2rs의 c분의 h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원빗 인포메이션에 해당하니까 엔트로피가 k 로그 2에 해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원빗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뭉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뭘 알고 있냐면은 그 블랙홀의 질량이 반경과 이런 관계가 있죠. 2 앞에 시간에 한 거지만 슈바르츠트 레디어스하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델타 m이 그 2g분의 c 제곱 나누기 델타 s 델타 rs. 자, 이만큼 이제 반경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를 우리가 합쳐보면 자, 요거하고 b가 1이잖아요. 그때의 엔트로피가 로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빗에 대해서 결국은 델타 S가 S0라고 합시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분의 여기서 델타 M을 요거 분의 다시 분자를 델타 M 요거를 쓰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물론 K 로그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H바가 밑에 하나 있고 G도 있고 그 다음에 C 3승 있고 그 다음에 RS 델타 RS하고 K 로그 2 그러니까 원빗에 해당하는 자 이게 원빗을 우리가 그러니까 블랙홀에 하나씩 비트를 하나씩 집어넣을 때마다 물론 이제 블랙홀 사이즈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싱글 퀀텀의 파장은 점점 길어지고 에너지도 점점 작아지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처음부터 플랑크 랭스로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쌓으면은 이게 결국에는 전체의 블랙홀 엔트로피에 해당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블랙홀 엔트로피는 얘를 다 적분하면 된다는 거죠. 얘를 다 적분을 하면 되고 자 그러니까 델타 S를 자 이렇게 놔둔 다음에 자 이렇게 적분을 하면 RS하고 DRS를 자 0부터 RS까지 자 요걸 그냥 R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 값은 간단히 계산이 돼서 여기서 2분의 1 R 스퀘어가 나오니까
2 h바의 g에 c 삼승의 r 스퀘어 하고 k 로그 2.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컨스탄트들로만 이루어졌는데 얘를 좀 더 피지컬 미닝을 보기 위해서 이 블랙홀 에리어, 서피스 에리어를 우리가 A라고 하고면 A는 4파이의 RS 스퀘어고요. 그 다음에 플랑크 랭스가 얼마였냐면은 루트, 그러니까 제곱을 하면 C 3승분의 H바 G였잖아요. 자, 이걸 이용을 하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게 플랑크 에어리어죠. 일종의 플랑크 에어리어의 역수가 나오고 그래서 다시 쓰면 우리가 이렇게 2분의 1 놔두고 LP 스퀘어 놔두고 그 다음에 4파이분의 RS R이 아니라 A 이렇게 나오겠죠. 뭐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써볼까요? LP하고 RS 스퀘어, 그러니까 요 B의 제곱 하고 K 로그 2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면적을 써가지고 4파이 한 다음에 A를 LP 스퀘어로 나누고 하고 K 로그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그 뉴메리컬 컨스탄트를 빼고 나면 물론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실제로 이건 이제 베켄슈타인의 어프락시메이션이고 정확한 계산은 호킹의 정확한 계산 값을 우리가 가지고 얘기를 하죠. 뭐 유도는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자,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이 뉴메리컬 팩터만 빼고는 이 값이 맞아요. 그래서 뉴메리컬 팩터만 빼고는 뭐 8파이분의 1의 로그 2 대신에 4분의 1이 들어가고 LP의 제곱하고 A 분의 A하고 K. 자, 이런 관계식을 갖고 있는데 자, 이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 누메리컬 팩터를 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누메리컬 팩터는 사실 1로 만들 수도 있고요. 플랑크 랭스를 다시 정의하면 그래서 이게 대략이 아니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플랑크 에리어 하나당 그에 각각 원비씩 정보 저장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플랑크 에리어는 이제 LP를 제곱하면 되는데 이 스케일은 계산해 보면 쉽게 나오고요.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0승 미터 스퀘어.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어떤 이제 블랙홀이 있는데 이 블랙홀 표면에 이제 여기 비트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내부가 아니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거 서피스 에어리어잖아요. 그러니까 블랙홀 표면에 엔트로피가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얼마만큼? 전체 에리어를 플랑크 랭스만큼
나눠주는 것만. 자, 그래서 요 각각이 하나의 비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플랑크 L은 물론 굉장히 작지만, 자, 이렇게 우리가 블랙홀의 정보가 인코딩이 된 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양자 중력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 한 가지, 이게 실제 상황이니까 실제 우주의 엔트로피는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블랙홀 엔트로피를 한번 전부 따져봅시다. 이거는 정확할 수가 없고요. 대략 우리 우주에 블랙홀이 얼마나 있는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단은 우리 갤럭시가 한 개만, 가장 그 매스가 작은 블랙홀들은 사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게 어, 에어리의 제곱의 비례하기 때문에 그 슈퍼매시브 블랙홀이 하나 있는데, 대략 이 매스가 얼마냐면 태양의 300만 배로 추정이 되는 M의 솔라 매스의 300만 배. 이걸 길이로 따지면은, 실제 길이로 따지면 6 곱하기 10의 36승 킬로그램 되겠고요. 자, 요거를 우리가, 요거 엔트로피는, 요 매스의 엔트로피는 얼마냐면은 계산해 보면은 그냥 4분의 1의 LP 스퀘어의 A, 또는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4분의 1의 4파이의 LP 스퀘어분의 A. 요거는 A가 아니죠. R, S 스퀘어인데, 요 B는 사실은 플랑크 매스와 앞에 파이 나오고, 플랑크 매스하고 이 매스의 B로 바꿨을 수가 있으니까 계산이 되고요. 대략 곱하기 K가 있죠. 볼트만 상수. 이 값은 10의 89승 K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이미 우리가 봤지만 그 강의 렉처 24에서 우리 우주의 코스믹 마이크로의 백그라운드의 엔트로피가 대략 10의 89승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코스믹 마이크로의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엔트로피를 우리 은하의 블랙홀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가. 자, 근데 또 우리 관측 가능한 그 observable 유니버스에서 그 갤럭시의 숫자가 대략 10의 11승, 이게 몇 억이죠? 100억인가? 1000억 개 정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대략 이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우리 우주의 블랙홀 엔트로피는 10의 89승 K에다가 대략 뭐 우리 은하랑 되게 평균적으로 비슷하다고 하고, 곱하기 10의 11승을 하면 되니까 이거는 뭐 약 10의 100승 K 정도가 되겠고, 얘는 우주의 코스믹 마이크로의 백그라운드의 엔트로피보다 훨씬 크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의 그 엔트로피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팽창에 의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수축에 의해서 증가하고요. 그 수축이 최대치로 된 블랙홀의 엔트로피가
우주의 엔트로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값은 그 디커플링 시절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이제 저기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그 예를 들면 이제 이 10의 아까 얼마였죠? 슈퍼매시브 블랙홀, 매시브 블랙홀에 3 곱하기 10의 6승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냥 매스로 우리 단위로 쓰면 6 곱하기 10의 36승 킬로그램 정도가 되는 매스의 블랙홀이 이게 대략 10의 89승 정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K. 자, 근데 여기 이거를 우리가 베리온 넘버로 생각을 하면, 베리온 넘버는 요 질량을 베리온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베리온의 질량은 이제 뉴트론 또는 프로톤, 자 이걸로 나눠주면 이 베리온의 개수가 대략 4 곱하기 10의 61승 정도가 되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엔트로피, 그러니까 베리온 한 개가 차지하는 엔트로피가 요 두 개의 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10의 28승 켈빈, 아니, 켈빈이 아니라 K. 자,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자, 이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우주 엔트로피가 가장 큰 중요한 이유인데, 이 우리가 생각하는 non-interacting 모델, 보통 우리가 통계물리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non-interacting 모델에서는 이 입자 한 개당 엔트로피는 대략 order of K예요. 왜냐면 디그리 프리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인터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좀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오더가 뭐 엄청 많아질 수는 없는 건데, 자, 그에 반해서 이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이 베리온 하나가 차지하는 엔트로피로 카운팅하기에는 훨씬 어마어마하게 큰 양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non interacting 리밋을 많이 벗어난다. non interacting 픽처를. 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주의 엔트로피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